RTL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저도 이제 돈 좀 모으고 싶어요. 그래서 모셨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수장과 함께하는 자산관리 입문서 맨투맨 첫 시간입니다. 수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그 맨투맨 아세요? 이거 영문법 책? 나이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맨투맨 영문법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막 나왔을 때 초창기 초기 멤버입니다. 저는 이 책으로 공부했거든요. 아, 예. 저희는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은 그걸로 했고 이것도 안 하고 성문 기본 영문법 세대입니다. 성문 기본 영문법도 저는 그렇죠. 했어요. 예, 네. 예. 아, 그렇죠. 그래서 예. 맨투맨 우리 소장님과 저 직접 배운다라는 것도 있고 그런 전통적인 그런 입문서인 맨투맨도 있고 그래서 코너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진짜 원포인트 레슨. 정말 이거 배워서 저도 정말 거듭나고 싶어요, 소장님.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경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효과가 있으면 전달이 좀 더 빠를 텐데 맞아요. 저희가 오로지 이제 청각으로만 이런 것들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부담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뭐 그렇게 원래부터 알았던 사람 아니고 저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을 이제 생각하면서 가장 쉽게 가장 그 일상적인 용어, 경제 용어가 아닌 일상적인 용어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소장님을 모신 거죠. 네. 청각으로만으로도 저 같은 사람을 일깨워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산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개념부터 저희가 하나하나 배워갈 거거든요. 각종 상품들도 또 저희가 장단점 같은 거 있으면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 혹시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소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모든 자산 관리의 기본. 오늘 그 첫 걸음으로 단리와 복리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리, 그러니까 발음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전래동화 주인공 이름 같아요. 단리와 복리. 네, 단리와 복리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단리와 복리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하면 뭐 한 1% 정도 내지 2% 정도 이자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의 개념이 단리의 개념입니다. 그게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100에 1%면 1이죠. 네. 그다음에 또 1%가 들어오면 1이 더해지니까 101, 102, 103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단리의 개념이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적금이나 예금에서 사용하는 금리의 기준이 그렇게 단리의 기준이고요. 복리라고 한다라면 100에 1, 그러니까 101에 1% 그런 식으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들을 복리의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리란 말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실상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복리 상품들을 그렇게 쉽게 접할 수는 없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리라는 것들이 단리보다 이자가 아무래도 늘어나는 속도가 좀 가파르죠. 그렇겠죠. 좀 빠르죠. 근데 그렇게 운용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자를 그렇게 내주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복리 상품들은 한정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리는 우리 블럭 쌓는 것처럼 하나 위에 하나 위에 하나 위에 하나 위에 이렇게 그렇죠. 쌓는 거고 복리는 눈덩이 굴리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되겠죠. 같습니다. 네, 예. 자 청각이지만 여러분들의 예. 시각적 설명을 돕기 위해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복리가 훨씬 좋은 건데 훨씬 좋은 거니까 은행에서 많이 안 만드는 거죠.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그만큼 이자를 줘야 되는데 복리에 대한 또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있죠. 네. 과학자 이게 팩트인지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복리가 세계상에서 만들어진 8번째 불가사리다. 아인슈타인이 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재테크 수업을 받을 때 아인슈타인의 복리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팩트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한 그 워딩을 그대로 얘기를 하면 복리를 알게 되면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지만 복리를 모르게 된다라면 오히려 복리로 돈을 지불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네. 경제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이제 그 상황이다라는 것들. 또 아인슈타인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복리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재테크를 잘했을까요? 그렇게 재테크를 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복리로 재테크를 잘했던 분이 네. 우리가 잘 아는 워렌 버핏입니다. 아, 워렌 버핏 같은 경우 지금 이제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네. 세계에서 뭐 손꼽히는 정도의 부를 만들어내셨죠. 네. 근데 그분이 쓴 책을 보면 199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주주총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왔어요. 워렌 버핏 그만큼 유명하지 않았고 2000년대 들어서 워렌 버핏이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부터 돈을 계속 버는 복리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만큼 부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워렌 버핏 제가 들을 정도면 진짜 부자인데 그렇죠. 이분은 네. 복리로 돈을 많이 번 분이다. 그러면은 이게 수익률에 대한 거잖아요. 이 복리 단위가. 그러면 언제 단리를 하고 복리를 하는 건지 구분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꼭 그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예금과 적금 같은 경우는 단리 상품이고 일부 은행에서는 복리 상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실 때 그 은행이나 뭐 그 금융기관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셔도 되고 우리나라 참 잘 돼 있는 게 모든 상품의 이름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네. 따라서 어떤 복리란 이름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단리 상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복리 상품 같은 경우는 무슨 복리 예금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은행 가면 늘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상품 예, 소개할 때 상품 되게 소개할 크게 복리.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복리 상품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가입하실수록 효과가 좋겠죠. 네. 그래서 짧게 가입할 때는 이자가 좀 센 쪽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지만 길게 가입하신다라고 할 때는 이자가 다소 낮더라도 복리 상품에 가입하시는 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아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생생 퀴즈 정답이 이자인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예. 지금 저희가 얘기할 이 하나은행 상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7249님은 탑프로 경제뉴스 듣다 보니까 하나은행에서 특판 판매한다고 해서 바로 인터넷 접속하려 보니까 종료됐더라고요. 네. 오늘 생생경제에서도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3163님 이자 얘기해 주시면서 요즘 정기적금 이자 너무 싸다. 예전에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는 연 17%까지 그렇죠. 예. 나왔었는데 지금은 2%가 안 되니 7일이 정기적금 만기 타는 날인데 너무 아쉬워야 하셨고 9427님도 와 진짜 5% 상품 있다면 맨발로 달려가서 가입하겠어요. 근데 은행에 맡길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3814님도 이자 5%? 은행분들 얼마나 격리에 밝은 양반들인데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예요 하셨거든요. 꿍꿍이 있습니까? 이거 최근에 하나은행에서 연 5% 이자 준다고 해서 난리 났었잖아요. 종합적으로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품 설명서부터 해드리게 된다라면 네. 하나은행이 이제 원래 하나은행이 있었고 외환은행하고 합병을 했죠. 그래서 KEB 하나은행이라고 명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KEB라는 그 단어를 떼어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은행이 된 거죠. KB은행하고 이제 헷갈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고객분들에게 하나은행을 좀 소개하고자 그런 목적으로 1년 만기 연 5.01% 특판 예금을 출시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이고요. 이제 물론 어제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이 됐지만 제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금리 지식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자세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이걸 정하도록 돼 있어요. 30만 원이 최고액이에요? 최고액입니다. 네. 그래서 한 번 정하면 그대로 가져가야 돼요. 20만 원 냈다 30만 원 냈다가 10만 원 냈다 안 됩니다. 내가 정한 대로 내고 12개월 있다가 돈을 이제 찾는 게 이제 상품인데 우리가 5% 이자라고 한다라면 단순하게 30만 원을 넣으면 30만 원에 5%. 네. 1년 내면 360만 원이죠. 그럼 5% 하면 얼마죠? 대략 한 18만 원 정도 되죠? 이 정도 이자를 받을 것이다.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렇죠. 360만 원 넣고 18만 원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세전 그러니까 세금을 무조건 다 떼는 거니까 세전에 18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자 수익은 97,695원이 나와요.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이 상품에 최고 넣을 수 있는 30만 원을 넣으면 네. 그냥 단순히 5%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36만 원 그 정도 선이 나와야 되는데 18만 원이죠. 360만 원이니까. 네, 그 정도 예. 나와야 되는데 예. 9만 얼마밖에 안 나온다고요? 97,695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은행의 적금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게 네. 뭐냐면 지금 1월 달에 30만 원을 내신 분들은 그 30만 원이 1년 동안 보관이 돼 있으니까 연 5%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5%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15,000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달에 30만 원을 낸 건 11개월치에 연 5%가 나오는 거죠. 아. 그리고 맨 마지막 달에 내신 거는 한 달치에 연 5% 이자 갈수록 주는 거예요? 갈수록 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것들을 360만 원을 한 몫에 냈다라고 한다라면 정확히 18만 원이 나오겠죠. 하지만 우리가 매달 적금을 내다 보면 이런 것들이 기간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이것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첫 달에 낸 것은 1년 동안 은행이 보관을 하니까 5%를 줄 수 있지만 우리가 6개월째 되는 것은 반년치밖에 이자를 줄 수가 없죠. 그걸 1년치를 준다라는 것도 은행에선 손해니까. 네. 그렇게 이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대략 한 2.7% 정도 실제 수익률은 나온다. 이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나온 2018년 12월 말 현재 평균 예금 금리가 1.69%입니다. 네. 그거에 비해만 해도 벌써 그렇죠. 1%포인트가 높죠.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죠. 지금 소장님 설명해 준 건 원래 적금은 다 그렇게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적금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인지하고 아닌데 네. 하나은행이 워낙 네. 크게 예. 이거를 홍보했고 예. 검색어에 뭐 난리가 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되게 큰 걸 받나 보다 했는데 사실은 적금의 원리에 따르면은 그렇게 큰 건 아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제가 자산 관리를 하는 네. VIP 분들에 대한 분들을 보면 이제 밝으시고 부지런하세요. 그분들은 이런 한 장 허투루하게 안 보십니다. 이런 상품들이 있으면 온 가족들한테 연락을 해서 하라고. 모든 가족들을 다 가입을 시키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생해갖고 짧게 6개월 30만 원 붓고 그거 받으려고 그러나 하는데 이래서 그렇죠. 저는 부자가 못 되는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렇지. 예. 땅 판다고 그 돈이 나오는 10원짜리 게 하나 나오는 거 아닌데요. 아니죠. 10원짜리 하나 나오는 거 아니기 때문에 부자분들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누가 어느 분이 페이스북에 그렇게 빗댔더라고요. 네. 내가 30만 원 내가지고 닭 3마리 시켜 먹을 정도 금액밖에 안 나오네.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를 쓰셨는데 절대 금액을 보면 97,000원 큰 금액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수익률로 본다라면 무려 2.7%나 나온다라고 좋아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죠. 하나는 금액이 워낙 작기 때문에 이걸 사소하게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 그다음에 부자분들은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돈에 대해서 수익률을 따진다라는 네. 개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번 상황에서 좀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8만 원 돈의 이자지만 네. 125만 명이 3,500억 원을 가입할 정도로 그렇죠. 아주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이런 것들 놓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이 상품 문 닫기 전에 저한테 소장님 설명을 해 주시지. 이미 지금 다 문 닫았잖아요. 저를 매일 출연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매일 좋은 상품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열화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제가 소장님을 좀 매일 모시는 걸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복리만 찾아다닐래요. 이렇게도 보내주셨고 구하나파리님 이자가 너무 싸서 자기는 오히려 돈 굴릴 데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사하나유기님은 돈 모으는 좋은 기회인데 놓쳤어요. 또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상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내 돈을 그렇게 넣는다라고 한다라면 다소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활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은행에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공짜로 이렇게 주는 건 아니고 네. 은행에서 자신들의 은행에서 자동 이체를 시키고 웹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 고객들을 끌어오겠다는 미끼 상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들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은 얼마 전에 설이었죠.
자제분들 다 세뱃돈 받으셨죠. 그렇죠. 그런 돈들을 가입시켜주면 애들한테 은행을 이용하는 법, 적금을 드는 법 이런 것들도 알려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1,800만 원까지는 증여가 되니까 증여하는 수준 내에서도 미리 신고를 하시고 증여용으로도 네.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좀 바꾸게 된다라면 활용 용도는 상당히 다양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없어서 또 다른 상품들 이야기하면 예. 좋을 것 같아요. 복리 우리가 되게 좋다고 했으니까 예. 복리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품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쉬운 예로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주식 투자가 이제 복리의 개념이고 우리가 이제 네. 연간 10%가 났다.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연간 10%가 났다라고 한다라면 10%가 난 거에 또 10%가 났다라는 개념이고요. 뭐 주식 투자는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니까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적립식 펀드를 똑같이 적립식 펀드를 360만 원을 부었는데 고객님 올해 수익률이 5%가 났습니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실질적으로 18만 원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적립식 펀드는 연간 내 몇 프로가 나왔냐라는 개념 이게 복리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아하. 그래서 적립식 펀드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복리의 개념이다. 은행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 세상에 공짜는 없고 그렇죠. 복리가 이렇게 좋으면 뭔가 손해 보는 게 뭐라도 있지 않을까. 명감이 있으니까 이익이 높다라고 무조건 이해를 해도 돼요? 근데 아쉽게도 복리 상품 같은 경우는 이자가 조금 낮고요. 은행 예금 상품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 증권사 상품들 같은 경우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품마다 서로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복리 상품에 많은 금액을 가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안전성을 우리가 바탕으로 본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정액 적립식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게 하나은행 이제 특판 그 팜플렛을 보면 네. 정액 적립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만 원을 넣다가 30만 원을 넣고 이렇게 바꿀 수 없고 네. 금액을 정하면 그대로 가라라는 그런 의미인데 보통 우리가 그 펀드 상품을 들어갈 때 정액 적립식으로 많이 들어가죠. 네. 이게 이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요 효과는 뭐냐면 주가라는 것들 그리고 경기 상황이라는 것은 변동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면 올라갈 때도 사지만 떨어질 때도 사면서 소위 말해서 코스트 에버리징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긴 시간으로 보게 된다라면 정액 적립식을 하시게 된다라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고요. 이로 인해서 수익률들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네. 딱 방송을 듣고 그래 나도 뭔가 상품을 들어봐야겠다 하면 그냥 지금 제가 거래하고 있는 주거래 은행을 갈까요? 아니면 각 은행마다 이렇게 경쟁할 수 있는 우위를 점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그걸 조사해야 돼요. 일단은 주거래 은행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게 결국 우리가 나중에 대출을 우리가 살다 보면 받게 되는 맞아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에 우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 금리에서 이득을 보는 부분들이 예금 금리에서 이득을 보는 것보다 더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면 주거래 은행을 택할 때도 대출 금리 부분에 좋은 은행을 택해요? 근데 처음에 만약에 내가 네. 만약에 사회 초년생이다. 이제 막 월급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라면 리서치가 필요하지만 지금 뭐 대부분의 은행들의 상황들이 거의 뭐 차별이 비슷하죠. 없기 때문에 네. 한 군데에서 집중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금도 들어가고 아하. 펀드도 들어가고 보험도 거기서 들고 네. 뭐 카드도 그걸 쓰고 네. 그렇게 된다라면 나중에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확 낮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하나은행 같은 특판 예금이 나왔다라고 한다라면 엑스트라로 그런 것은 이제 별도의 뭐 자신의 뭐 뒷주머니라든지 아니면 자제분 돈이라든지 네. 뭐 이런 돈을 뭐 가입을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네. 주거래 은행은 저는 은행 출신은 아닙니다만 제가 경제 교육을 받는 한 주거래 은행에 대한 개념은 일반인들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항상 강조를 말씀을 드려요. 네. 자, 오늘 원포인트 레슨 자산 관리 입문서입니다. 맨투맨. 오늘 차영주 수장과 함께 했는데요. 첫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방송 끝내면 일단 그 뒷주머니를 한번 뒤져보고요. 우리 아이들 세뱃돈 받은 거 그거 한번 뒤져봐서 좋은 상품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2588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소개합니다. 메리츠 시니어봉. 무겁지 나비 켜라 다치고 아플 때도 어르신들 필수 보장 메리츠에 다 있다네.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보험도 역시 메리츠 화재.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2455님 정답 1번 이자입니다. 외출은 두려운데 창밖에 햇빛은 반짝이네요 하셨어요. 아, 오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저도 어제와 다른 또 다른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의하고 살펴보되 너무 과도한 두려움으로 일상의 행복까지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이겨냅시다. 지금까지 김혜민이었고요. 저는 내일 3시 10분 다시 올게요.